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의원 모임입니다. 국민공감이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115명 가운데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장제원 의원이 주동이 돼서 만든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민들레, 이게 이제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공부 모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모임은 뭐든지 공부하는 모임이다라고 합니다. 정책 연구라고 합니다. 세미나를 해서 공부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뭔 공부를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초등학생도 아닌데 공부를 합니까? 네, 장제원도 오늘 71명이 모인 이런 개파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최대 개파입니다. 친윤 개파다. 친윤 의원들의 모임이다. 장제원은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장제원이 주동해서 만든 것이고 장제원이 좌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가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국민공감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장제원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당의 주도권을 쥔 것입니다. 초재선 의원들 모임이고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중진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지난 총선에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별 힘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또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걸 막아선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장제원이 후퇴를 한 것이죠. 후퇴를 했는데 이제 국민공감이 출범을 했다. 권성동도 잠시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두고 권성동과 장제원이 이제 화합한 것이냐 화해한 것이냐라는데 화해한 것 아닙니다. 사이 좋지 않습니다. 권성동이 지금 당 지도부, 그러니까 자신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와서 인사는 했는데 권성동은 중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권성동이 진 것입니다. 장제원이 이긴 것이죠. 또 국민공감이 출범하는 것을 두고 가장 꺼림직한 사람이, 가장 좀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현 지도부입니다.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인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오늘 장제원과 정진석, 주호영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이 이야기한 서울 수도권 중심, 청년 중심, MZ세대 중심, 다음 차기 당권은 그런 사람이 잡아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 장제원이 분명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당 지도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심판이 지금 개입하려고 하느냐? 정진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자 정진석은 오늘 맞받았습니다. 심판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이나 청년층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중심이 이제는 장제원으로 옮겨졌다. 또 국민공감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위 체제, 지금 원내대표에게 힘이 빠졌다. 사실은 국민공감이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얼마만큼 일치할지는 모르지만 의견만 일치한다면 당장이라도 원내대표도 바꿀 수 있고 지금 당을 흔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최대 개파입니다. 그 중심에 장제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로는 이철규가 총괄 간사를 맡았고 김정재와 박수영이 기획, 유상범이 공보를 맡았습니다. 오늘 출범식 행사 진행은 배현진 의원이 맡았습니다. 권성동도 참석을 해서 민들레일 때는 사실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어 보여서 반대를 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개파를 형성하거나 특정인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 순수 공부 모임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공부입니까? 무슨 공부입니까? 정책 연구는 해야죠. 예. 권성동이 진 겁니다. 완전히 항복을 한 것입니다. 권성동이 진 데는 자기가 많은 실수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가 당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신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장제원이 순발력도 있고 뭐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신임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장제원은 정치적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권의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권성동보다는 장제원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진석 주호영은 그동안의 여당 지도부로서 안정은 가져왔지만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데는 여러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제원의 국민 공감이 탄생을 하면서 사실은 힘이 빠졌다, 그래서 뭐 박수를 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국민 공감이 출범식에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과 안철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장제원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죠.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윤석열 후보와. 그래서 지금 후보 단일화, 공동정부를 내세우면서 당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김기현은 가장 자기가 친윤 의원이다, 친윤 후보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당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김기현이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현재 여론조사에는 지지율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기현과 장제원이 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기자들도 질문이 이어졌는데, 너무 앞서가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로 장제원이 사실은 기자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도 많은 기자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기현과 장제원의 연대설에 대해서 안철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는 서로 손을 잡고 그런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 자기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당 모두가 친윤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직접적인 답은 회피를 했습니다. 좀 불쾌하다는 이야기죠. 또 장제원도 아직은 김기현을 좀 더 지켜보자입니다. 김기현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보는 확실한 친윤 의원으로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공격에도 선두에 서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입니다. 유승민도 오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되면 출마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축구 경기 도중에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 있느냐, 자기 하나 쫓아내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느냐, 찌질하다. 뭐 주호영이 MZ세대 수도권에 인기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데 그게 자신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주호영이 자기를 지지하다니 뭐 놀랍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축구 시합하고 있는데 골대를 옮기면 안 되죠. 유승민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축구 시합 시작된 것 아닙니다. 언제나 큰 경기가 있으면 그 시합 전에 룰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승민 자기 하나 쫓아내려고, 자기 하나 막으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느냐 했는데, 유승민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유승민 때문에 역선택이 생겨서, 역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과거와 달리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이 나서서, 민주당 당원들이 나서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좌우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본말을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승민이 수도권에서 MZ세대에 자신이 뭐 인기가 있다 이랬는데 그 인기는 모두 역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은 출마하지 않는 것이 유승민을 위해서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출마하면 유승민은 누가 대항마로 나와도 유승민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승민은 자기 말대로 이제는 정치권을 떠나야 합니다. 이젠 유승민은 사실은 출마하지 않고 당도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유승민이 하는 행태는 국민의힘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행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떠나는 것이 맞다. 지금은 그냥 국민의힘을 해코지하는 것 이외에, 윤석열 정부를 해코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승민은 정치를 모른다라고 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 지지자를 많이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태에 유승민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행태, 정치 감각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 짚어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장제원의 국민 공감입니다. 국민 공감이 정말 일치된 의견만 낸다면 전당대회 시기, 전당대회 룰, 앞으로의 당대표를 뽑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주도권, 국민 공감이 쥐게 되고 장제원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 시기는 3월 초,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 룰은 9대 1로 바꾼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10%로 줄인다. 당원들의 뜻으로 뽑는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차기 당대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장제원은 일단 한동훈, 나경원, 지금 내각에 있는 원희룡, 권영세까지를 제외하고 김기현에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쏠리는 것은 아니다. 오늘 그런 입장입니다. 또 안철수도 있고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놓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차기 당대표, 차기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보수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쥘 뿐만이 아니라 차기 총선을 이끌어야 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주자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총선, 다음 총선을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상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패하면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보수가 재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기 당대표는 당연히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기 당대표가 대권주자이냐 아니냐, 관리형 대표냐, 지금 이 논란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은 자기가 관리형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는 차기 대권주자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고 국민 공감 안에서도 이제 의견이 일치될 수가 있느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권주자가 당대표를 맡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관리형이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 김기현이나 안철수 누구든지 맡게 되면 국민의힘을 개혁해서 공천도 정말 반듯하게 해서 다음 총선을 이겨낼 수 있느냐. 누구든지 자기 당대표가 되면 누구든지 정치적 욕심은 내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공천을 하게 되고 누구든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은 갖고 있습니다. 대선에 도전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참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총선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오히려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맞다. 지금 관리형 대표냐, 대선 후보형 대표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봐도 관리형 대표다라고 해서 믿고 또 대표로 이렇게 옹립을 하고 지지를 했는데 바뀌는 경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공천권을 쥐게 되면 달라집니다. 100%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달라지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장제원 의원과 국민공감, 초재선 의원들 거의 다 포함이 됐습니다. 많은 토론도 하게 되고 많은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 정말 냉정하게 다음 당대표는 대선 주자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공천권을 휘두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할 그런 것들로 나중에 또 티격태격하지 말고 냉정하게 정말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뒷받침이 되느냐, 그래서 보수 정권의
창출 가능할 것이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두들 공천에 관심이 많은데 공천만큼 뭐 어려운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천 때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예수님이나 공자님, 부처님이 와도 공천은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게 뭐 그렇습니다. 다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뭐 국민의 뜻으로 뽑자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의 뜻으로만 뽑으면 소위 상향식 공천만 하면 잘한 것이냐? 아닙니다. 국민의 뜻으로 뽑는다라고 해서 상향식 공천 해보면 명망가들이나 오래 정치 오래 한 사람들, 많이 알려진 사람들 주로 됩니다. 개혁 공천도 필요하고 새로운 인물도 또 들어와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 뽑는다라고 해서 지난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이상한 사람 또 젊은 사람이라고 수도권에 내놓아서 모두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참 공천이 어려운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조화롭고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 전체로 봐서 공천이 잘 됐다. 그런대로 잘 됐다 정도면 성공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아마 지금부터 국민 공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느 선으로, 어느 길로 가게 될 것이냐라는 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느냐. 어쨌든 장제원이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